안녕하세요, 농노입니다. 러스트 5월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규 생태계인 정글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정글입니다. 정글은 나무로 가득한 곳인데 이곳의 나무들은 기존의 나무처럼 채집할 수 있고 이렇게 나무가 아닌 커다란 풀처럼 생긴 식물도 채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어 있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사다리를 타듯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 올라가면 이렇게 가지 끝에 덩굴이 있는데 이 덩굴을 통해 반대편 나무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 나무도 채집을 할 수 있는데 채집을 하면 이렇게 그루터기가 남고 약 20분이 지나면 다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무 위에 사람이 있는데 아래에 다른 사람이 이 나무를 캐게 되면 이렇게 나무가 쓰러지면서 위에 있던 사람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글 지형이 추가되면서 이번에 새로 파밍지도 추가되었는데 이름은 정글 지그러트이며 보시는 것처럼 아즈텍 피라미드처럼 생긴 파밍지입니다. 진입은 네 방향에서 할 수 있고 크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구라트 외에 지도상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지형을 가면 이렇게 페어도 추가되었는데 (1레벨) 상자와 드럼통을 파밍할 수 있는 작은 파밍지이고 이렇게 생긴 것 말고도 해저 연구기지처럼 여러가지 유형의 페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규 동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정글 지형이 추가되면서 신규 동물들도 추가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동물은 흑표범, 호랑이, 악어, 뱀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먼저 흑표범입니다. 흑표범은 AK 소총을 기준으로 5발을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수풀로 우거진 정글 지형을 빠르게 이동하고 매복해 있다가 공격을 하는데 데미지도 제법 세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는 동물입니다. 잡게 되면 기존의 동물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포함한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도 흑표범과 마찬가지로 AK 소총 5발로 잡을 수 있는데 채집을 할 경우 흑표범과 동일하게 고기를 19개 얻을 수 있지만 가죽의 양이 적은 대신 천조각이 더 많이 나오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악어입니다. 악어는 주로 강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AK 소총 기준 13발에 잡을 수 있고 채집할 경우 고기를 포함한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동물들은 이 물속을 지나가면 이동 속도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서 동물에게 쫓길 경우 이를 이용해서 도망치는 방법도 있는데 악어의 경우 물속에서도 이동 속도가 빠르고 물 밖에서도 이렇게 돌진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맷집도 좋기 때문에 여러모로 잡기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다음은 뱀입니다. 뱀은 이렇게 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뱀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 경우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잠시 동안 이동 속도가 줄어드는 디버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을 잘 확인해서 뱀을 먼저 발견할 경우 이렇게 뱀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잡고 나면 채집을 할 수 있습니다. 채집을 하면 이렇게 고기와 뱀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뱀독은 후에 설명할 신규 무기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규 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블로우 파이프입니다. 생긴 모습은 다음과 같으며 제작할 때 1레벨 이상의 작업대가 필요하고 재료는 나무 200개, 금속 파이프 1개, 천조각 25개가 필요합니다. 연구는 스크랩 75개가 필요합니다. 사용법은 활과 동일하게 R키를 눌러서 다트의 종류를 선택하고 장전을 한 다음 우클릭을 누르면 조준을 하는데 이때 클릭을 누르면 발사를 하게 됩니다. 블로우 파이프는 활처럼 여러 종류의 다트를 쏠 수 있는데 각각 나무, 확산, 방사능, 무력화 이렇게 4종류입니다. 이들 다트들도 제작할 때 1레벨 이상의 작업대가 필요하고 연구하는 데에도 모두 동일하게 스크랩 75개가 필요합니다. 나무 다트는 재료로 나무 25개가 필요하고 데미지는 방사능 버그는 4발, 풀무장은 5발에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확산 다트는 재료로 나무 25개, 돌 10개가 필요하고 발사를 하면 샷건처럼 여러 발의 화살이 나가는데 근접해서 쏠 경우 방사능 버그는 3발, 풀무장은 4발에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방사능 다트는 재료로 나무 25개, 금속 조각 5개가 필요하고 맞을 경우 방사능 중독이 발생합니다. 무력화 다트는 재료로 나무 5개와 뱀독 1개가 필요하고 맞을 경우 이동 속도가 감소하고 시야가 흐려지는 디버프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블로우 파이프와 다트들은 1레벨 작업대에 기술 트리에 아직까지 추가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이 미니 크로스보우와 엔지니어링 작업대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메랑입니다. 생긴 모습은 다음과 같으며 부메랑은 나무창처럼 기본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무기이고 재료는 나무 300개가 필요합니다. 손에 들고 클릭을 누르면 근접 공격을 하고 우클릭을 누르면 조준을 하고 클릭을 누르면 부메랑을 던지는데 이때 보시는 것처럼 부메랑이 목표물에 부딪히지 않을 경우 다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표물에 적중하거나 벽과 같은 지물에 맞을 경우 데미지를 입히고 땅에 떨어지는데 이럴 경우 땅에 떨어진 부메랑을 주워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메랑을 날리고 움직이거나 여러 개의 부메랑을 던질 경우 먼저 던진 부메랑은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데미지의 경우 방사능복은 3방, 풀무장은 4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데 우클릭으로 조준을 해도 조준점이 보이지가 않아서 감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맞추기 까다로운 무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4번째로 신규 음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신규 동물들이 추가되면서 파이의 레시피도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레시피는 비켓 파이와 악어 파이입니다. 비켓 파이의 재료는 밀 3개, 계란 3개, 구운 비켓 고기 2개가 필요한데 악어 파이의 경우 아직까지 레시피가 추가되지 않았지만 이 비켓 파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악어 파이는 사용할 경우 기존의 사과 파이와 마찬가지로 야간의 시야를 높여주고 나무나 광석에 약점이 보이는 효과를 주고 비켓 파이는 사용할 경우 사냥꾼의 시야라는 효과를 주는데 이 효과가 활성화되면 보시는 것처럼 동물의 이동 경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가면 동물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이 이동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게 되면 이동 경로가 희미해지다가 사라지게 되는데 경로를 따라가는데 경로가 희미해지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니 뒤로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동 경로는 빨간색과 하얀색 두 가지가 있는데 사슴과 같은 비성공 동물은 하얀색이고 그 외 성공하는 동물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5번째로 기타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음식들이 냉장고가 가동될 경우 이렇게 눈송이 모양의 마크가 표시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죽 장갑의 제작 재료 중에 재봉실이 사라졌으며 이제 연구가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가죽 장갑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나무 갑옷 장갑이 추가되었는데 성능은 가죽 장갑과 도로 표지판 장갑 그리고 전술 장갑의 중간 정도의 성능인데 이 장갑 역시 기본적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가죽이 아닌 나무와 천조각을 재료로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자주 사용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업데이트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부메랑의 경우 초반부터 제작하기가 쉽기 때문에 활 못지않은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 같고 정글의 경우 돌이나 철광석과 같은 광석을 찾기는 어렵지만 나무는 매우 많기 때문에 거점으로 삼으면 많은 양의 나무를 쉽게 채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